제가 이제 사진 작가라면서 제 사진들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그래서 먼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짧게 만났지만 그 사진을 우리가 찍으면요, 똑같은 사진을 찍으면 똑같은 사진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각 사람들마다 가진 뷰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각자 사진을 찍는데 다른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보는 가치관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만난 시간들이 길지 않지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사진 어때요? 별론가 봐. 좋아요, 제가 건. 제가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나눌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야기들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하나를 한 토막을 했어요. 또 한 토막. 한 토막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나온 사진 중에서 약간 아프리카인데 작고 메마른 아이 생각나세요? 그 친구 이름은 유누스 이삭이라는 친구예요. 아까 저보고 이제 그 외국에 몇 군데 갔다 왔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갔다 왔어요. 30개국 넘는 나라들을 갔다 왔어요. 많이 갔다 왔죠.
네. 뭐 트럼프에 이렇게 실어서. 네. 그런데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 나라가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나라가 뭐냐면 차드라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심장부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리켜서, 그 나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차드. 다른 아프리카도 제가 한 5개국 정도를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특별히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갔었어요. 겨울에 갔는데 몇 도였게요? 50도. 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맞췄습니까? 네. 너무 쉽게. 참여도. 네. 근데 그 50도였어요, 겨울이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뜨거웠겠죠. 그래서 막 그 물을, 콜라를 막 한 8병씩 먹어도 화장실에 안 가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사진을 좀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이 중요하거든요. 노출이 중요한데, 노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얼굴이 까매요. 그래서 근데 풍경들은 너무 황량해서 하얘요. 그래서 풍경을 좀 살리려고 찍으면 얼굴이 까맣게 나오고, 네. 얼굴을 살리려고 찍으면 풍경이 하얗게 나오고. 그런데 이런 사진 찍는데 기술적인 부분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수인성 질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이 오염돼서 얻어지는 질병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 피부병 때문에 머리가 다 피부병이기도 하고, 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배꼽이 다 이만하게 배꼽이 이만큼 나올 정도로 임산부처럼 아이들인데 한 9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유누스 이삭이라는 친구 또 엄마 젖을 못 먹어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 지금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는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되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있어요.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란 제목이 왜 나왔냐면, 히말라야에서 말들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가사한 짐들을 맡겨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겨운 거예요, 말들이. 그래서 말들에게 술을 먹여요. 술 기운으로 어떻게든 이제 일하는 그 고다삼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마치 이곳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네. 그런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뭐 이런 제목들처럼 너무나 힘겨운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게 아픈 사람, 아파 보이는 사람을 사진 찍으면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항상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진 잘 안 찍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도 그들만의 어떤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못 산다고 불행한가? 그것만 아니거든요.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놀이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전 가능하면 여기서도 기쁨이 있다, 이런 걸 많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누스 이삭을 찍으면서 내 마음에 한국으로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우물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물 하나를 만드는데 한 400만원, 45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400만원, 450만원 이런 비용 자체는 비싼 돈이죠. 많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돈의 가치로는 너무나 값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400만원, 450만원 되는 비용 자체는 되게 비싼데 저한테도 너무 비싼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안 돼 하는 그런 길로 가다 보니까 당장 저도 매달 생활하는 비용 자체가 없을 때도 많고, 그죠?
당장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용으로는 차라리 싼 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우물 하나만 만들어주고 싶다,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들이 가득가득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만든다기보다는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지사 같은데 뭐 원고료 같은 것들을 받죠. 그런 비용들을 다 여기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잡지사 그 관계자들 만나면 뭐 내가 인세를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내 생활비를 내어놓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금을 우물 만드는데 사용해 주세요.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살리는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2명 있어요. 그럼 가장이잖아요. 수많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있고 우리 2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가장인데 내가 우리 가족을 먼저 챙겨야 되는데 우리 가족을 챙길 생활비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지만 계속 질문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데 감사하게도 한 450만 원 정도가 거의 모였어요. 우물 하나 만들 만한 비용이 모였는데 갑자기 사건 하나가 터졌어요. 저도 당장 내일 모레까지 2억 원, 발음도 잘 안, 2억 원의 빚을 갑자기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급하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포항에 갔어요. 포항에 그 근거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뭐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많이 해결이 돼서 어디까지 갔냐면 당장 450만 원만 있으면 2억 원을 빚지지 않아도 될 상황까지 갔어요. 오늘까지 450만 원만 내면은 2억 원은 빚지지 않아도 되는, 많이 왔죠, 그죠? 그런데 당장 저한테 그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포항에 내려와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혹시 450만 원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몸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전화했다. 엄마 아니야, 다 해결됐어, 아니야 전화 끊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한테 통장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딱 그 돈이 있었어요. 450만 원이 있었어요.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통장에 있는 그 450만 원, 모금한 450만 원을 당장 오늘 내면은 2억 원을 빚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결되면 서울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서울에 올라가면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다음날 450만 원을 다시 메꿔놓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빚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되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실용적이잖아요. 이게 더 뭐 말이 생각이 안 나지만 2억 원을 빚지는 것, 2억 원의 가치는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벌 가치 규모였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아니야. 그냥 내가 왜 아니야? 왜 아니에요? 물었어요. 왜 아니야?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생각해봐도 그 학교 속에서도 이 사람은 쓸데없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쟤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프리카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한 사람,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얘는 왜 태어난지 몰라라고 하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2억 원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 안 댔어요. 2억 원 빚이지 뭐. 2억 원 빚이지 뭐. 에이, 그까지 빚이지 뭐. 근데 어떻게 많이 해결이 됐는데 생각을 했죠. 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2억 원보다 더 값진 사람이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나에게 2억 원만한 가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전혀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왜 두렵지가 않았지 생각해봤어요. 2억 원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실패와도 같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파산한 거야. 그런데 두렵지가 않는 거야. 왜 두렵지가 않지? 를 생각했을 때 한 가지는 그거예요. 한 가지는 내 인생의 목표가 자아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무언가를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아까 2년 반의 어떤 실패와 실수와 수많은 것들이 말 그대로 파산인 거예요.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난 이게 과정. 걸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난 너무나 많이 배워가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서울에 왔을 때 한 사업가가 저한테 똑같은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비용이네요. 서울에 왔을 때 그때는 어렸죠. 많이 어렸을 때인데 26 정도니까 저한테 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큰 돈이죠.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돈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전 인생을 알지 못해, 세상을 알지 못해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2억 원을 준다 그러면 아싸! 라고 좋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을 뿐이지 뭐 2억 원이라는 큰 규모가 내게 주어져서 좋을 뿐이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절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거절한 대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아마 잘못 써서 날려먹었든지 아니면 겁나서 은행에 놔두고 야금 이자 받아먹으면서 안정적으로 살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 대신에 전 뭘 얻었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배워나간 거예요. 놀랍게도 아까 제가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우물 하나 만들 만한 그 돈이 모아졌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우물 계좌가 뭐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물이 10개가 만들어졌어요. 우물 하나에 그 마을 사람과 그 인근 마을 1시간 정도 걸어와서도 그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물 하나면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우물 10개면 몇 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그러니까 세계의 부자들을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세계의 부자들을 다 부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다 인터뷰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었어요. 왜 성공했을까? 근데 다 하나하나 일치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뭐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를 찾았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정성이 필요해요. 진정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느냐? 가치 있다면 내가 여러 가지 위험 부담과 수많은 것들이 있죠. 어려운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사람들이 설득될까? 옳은 말 한다고 설득될까? 그 초등학교 때나 도덕 시간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모르는 사람, 전 모르는 사람들 있죠. 다 안다라고요.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안다라고요. 아는데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본성 탓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데는 말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옳은 말 그냥 한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뭐냐면 삶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가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2억 원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았다. 원래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했던 이유 중에 참 내가 그 시간이 감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노숙자들이나 힘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면 뭐야 저리 가 이렇게 뺨 저리 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아픔들을 수많은 아픔들을 겪었거든요. 너가 이 아픔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할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총총총총 가서 괜찮아요. 저도 2억 원 빚졌어요. 빚져봤는데 사실 이거는 당신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정이고 이것이 당신을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다르겠죠. 다르겠죠. 왜냐하면 울어본 사람만이 우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픔들이 있잖아요. 난 그 아픔들이 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훈장.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있잖아요. 아픈데 누군가 가서 괜찮아 라고 하면 또 그런데 훈장을 보여줍니다. 피 묻은 훈장. 나도 이렇게 아팠어. 너의 아픔이 그냥 공허하게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파봤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사연이나 있으면 제가 약간 귀 기울여요.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아내는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채팅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솔깃해서 제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셨어요.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담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사진 찍고 담았던 얘기는 그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와이프가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경주 같은데 돌에 뭐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한테 선물했는데 에이 뭐 이런 싸구려를 사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한테 갔죠. 근데 품에 가진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싸구려라고 했던 게 아버지 품 제일 깊숙한 곳에 항상 가지고 계셨던 내 막내딸이 선물해 준 거. 자기는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또 떠나가시고 난 뒤에 내가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
제가 담았던 얘기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그 방학 때마다 쉰 적이 없더라고요. 빵 모자 쓰고 빵 공장에서 과일자 공장에서 막 일하고 공장에서 막 일하기도 하고 찹쌀떡 이렇게 떼다가 거리에서 찹쌀떡 팔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들은 내 상처가 너무 깊어, 난 너무 아파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얘기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느꼈냐면 상처는 아프죠. 상처는 아픈데 이 아이 웃음을 보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면 한 사람의 깊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 사람의 깊이가 된다. 그저 안 아팠던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주 같아요. 네. 그런데 아파본 사람은 때로는 그것이 이제 쓴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내 아내가 이 아이가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귀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결혼하는데 막 둘이 비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신 어머니가 그 위에 언니들도 있고 근데 시집 갈 때쯤에 이사를 가신대요. 이사를 가시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하신대요. 근데 얘는 막내딸이거든요. 와이프는 막내딸인데 대출하시는 게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저랑 같이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 일했던 돈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면서 번 돈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돈이겠어요. 자기의 많은 시간, 젊었던 시간들을 모았던 돈이니까. 근데 당장 이제 자기가 저 무능력한 저와 이제 살아야 되는 돈. 근데 어머니 그냥 이사 가시는데 떼서 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얼마 줬냐고, 얼마 줬냐고 그래서 500만 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 드렸냐고. 3천만 원 드렸대요. 되게 감사했어요. 참 바보 같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훔쳐서라도 이렇게 가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긴 인생을 떼어서 이렇게 뚝 그냥 드리는 참 바보 같은 아이. 그래서 참 내가 사랑스러웠어. 참 사랑스러웠어. 좋아. 연애 얘기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저는 감사한 것은 지금 결혼한 지 한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훈장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내가 제게 존경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갖다 주는 것도 없는데 존경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훈장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가면이 뭐죠? 페르소나인가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그냥 좋은 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좋은 말 하고 가면 박수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이 외식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면은 나는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런데 가까운 아내가 내게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되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 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가치관이 맞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프리카
그 얘기,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넣어주세요.